안녕하세요. 상라수 차가버섯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암 환자가 육류를 섭취해야 되는,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사실 고기가 안 좋다는 인식은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것과 먹는 방법, 즉 조리 방법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과도한 고기 섭취보다 더 큰 문제는요, 고기를 조리하면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 때문이죠. 따라서 고기는 적당량, 그리고 제대로 드셔야 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육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 하루에 180g 내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암 치료의 경우에 이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것, 이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기, 생선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발암물질. 고기나 생선을 불에 구울 때 타거나 검게 그을린 부분에는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각각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까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요, 3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고기의 근육 부위에 있는 아미노산과 크레아틴이 반응해서 생성돼요. 근육 조직이 포함된 육류, 가금류, 생선 등을 가공 조리할 때 많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은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인데요. 이 발암물질은 300에서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만들어져요. 특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일종인 이 벤조피레는요,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아주 강한 발암물질입니다. 벤조피레는 식용유를 만들기 위해서 열 처리하는 과정이나 직화구이, 튀기기 등의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으며 식용유, 볶음 견과류, 훈제 식품, 숯불구이 등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육류나 생선, 가금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요, 튀기거나 굽거나 직화구이를 피하고 가능하면 삶거나 국으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여기에 양파나 마늘,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발암물질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소세지, 햄과 같은 가공육을 드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햄,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은요,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고 보존제로 첨가되는 아질산염이 육류의 아민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공육은 아예 밥상 메뉴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해요. 참고로 육류, 붉은 고기, 이 항생제가 염려되는 경우에는요, 친환경 무항생제 고기를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지갑이 좀 가벼워지는 단점은 있겠죠. 그럼 육류는 모든 암 환자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개인에 따라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간성 혼수가 있는 경우는 고단백질을 삼가해야 돼요. 만성신부전인 경우 물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고칼륨, 고칼슘 혈증인 경우에는 칼륨과 칼슘을 제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갑상선암, 방사선 요오드 치료 시에는 저요오드 식사를 해야 하고,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인 경우에는 오메가6 등을 제한해야 되는 등 암 종류의 증상, 질환, 치료 시기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된다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백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지거나 혹은 간 수치가 오르는 등 여러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에도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물어본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방광암 환자분이 10년 동안 겪어오시면서 경험을 이 글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암에 좋은 음식, 암을 치료하는 식단 식이요법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요.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먹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십니다. 상나수 차가버섯 알려드린 암환자 육류 정보는요, 차가버섯 제품과 무관한 건강 정보입니다. 상나수입니다.